그래서 두 마리가 죽을 때까지도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죽은 놈 배부사. 아, 그런데 두 마리 남잖아. 둘이 딱 붙어 다녀.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죽잖아. 그럼 그 옆에서 움직이질 않아. 그냥 막 진짜. 그래서 이제 배를 치고 먹어. 그럼 하나가 남잖아. 얘 있었던 거 다 잃어버리고 혼자 막 다 돌아다녀. 혼자 씩씩하게. 근데 둘이 개 죽은 애가 옆에 있을 때는 안 움직여. 근데 이 오리를 참 우리가 거죽이 즐겨. 깃털을 딱 뽑아서 닭 같은 경우는 이 손에 뒤에다가 이렇게 딱 꽂으면 이렇게 죽거든요. 그렇게 닭을 잡는단 말이야.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끊어서 피 빼고 이러는데 오리는 안 들어가. 가지고 오리 여기다가 양말이죠. 양말을 대가리에 넣고 묶고 앞에 안 보게 하고 그냥 산채로 털을 계속 뽑는 거야. 힘이 얼마나 센지. 뜨거운 물에 안 넣어요? 그럼 뭐 난리가 아니지. 그냥 죽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넣어서 뽑지. 내가 산다고 이러다가 놓쳤어. 근데 도망가면 우리 뒷밭에 대숲이 있거든. 그리고 거기서 사는데 하는 사람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털이 너무 빠져가지고 볼 수가 없어. 희끗희끗해요. 근데 이게 오리가 아니고 다 멍들어가지고 오골개 같아. 우리 오골개도 다 키워봤죠. 새카만 닭, 발까지 새카만 닭 있어요. 근데 전 미안했어요. 결국 눈에 보기가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잡아야 돼. 보기 싫어서 미안해서 결국은 잡아 먹긴 먹었어요. 껍질 다 펴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 시를 썼어요. 잔설. 눈이 희끗희끗 남은 잔설. 산채로 털을 뽑다가 오리를 놓쳤다. 털 뽑던 소나기로 달포쯤 모이를 줬다. 내가 대숲에 가서 모이 줬다니까. 잔설의 몸뚱아리가 밥그릇 멀리 서성거렸다. 깃털이 뽑혀나간 자리마다 얼음이 박혀있는지 멍이 들어있었다. 물을 끓이고 잔털을 마저 뽑아내자 오죽 같은 무릎마디에서 피리 소리가 새어나왔다. 꽥꽥거리던 트럼펫 안에 검은 피가 고여있었다. 뒤뚱뒤뚱 신물이 올라왔다. 발톱이 찍혀있던 마음 안팎에서 새싹처럼 소름이 돋았다. 소름은 돋았지만 맛을 보는 순간 다 익고 다 먹는 거지. 오리고기는 남의 입에 들어있는 것도 꺼내 먹어라.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오리가 그만큼 몸에 좋다고 불포하지 마. 그래서 남의 입에 있는 것도 꺼내 먹어라. 참 표현 참. 그러니까 오리고기가 그만큼 우리 몸에 매우 좋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갈주먹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남쪽에서는 안 쓰고 북한어로 말했습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이 겉모습이 다갈처럼 되어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살짝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주먹이 이제 아기들을 꽉 왜 분노도 없고 누구 때릴 생각이 아니어서 여기다 힘줄 일이 없어. 예? 애들이 이렇게 종주먹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울을 때 여기를 꽉 쥐고 우는 것 같아도 애들 울 때 이거는 요 정도 쥐고요. 여기에다 힘을 주고 옵니다. 이렇게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홀딱 벗겨가지고 씻기고 그럴 때 있잖아. 어렸을 때 기저귀 채우고 씻기고 기저귀 채울 때 울 때 보면 그것도 갑바라고. 이 가슴 근육이 이렇게 울 때 여기에 근육이 잡혀. 손으로 이렇게 잡고 막 하면은 울 때 그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 나는 왜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많이 짝거리고 그래. 손이 꽉 쥐고 있는 것 같아도 손의 힘보다는 여기 부분에 힘을 주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기 주먹은 다갈 주먹. 도리도리 죬지. 도리도리 죬지. 손가락 펼 때마다 꽃벼슬이 깎고 이렇게 되죠. 꽃벼슬. 아비 입에 들락달락 깎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씨암탉 똥꼬가 된 아빠의 입꼬리. 다갈 주먹만한 한박 웃음. 동시인데 참
애들 막 정말 발, 애기 발 입안에 쏙 들어가잖아요. 통통하게. 통통하니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아기들의 냄새 하는 짓 이런 것들이 예뻐야 그렇게 보호해서 키우겠죠, 그죠? 예. 그게 막좀 두꺼비도 제 새끼, 고슴도치도 제 새끼 하마마다고. 어제 환경공해 문제 때문에 바늘이 털이 다 빠진 고슴도치를 보고 너무 안 좋았다 그런 얘기를 소중해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털 다 빠진 그 개는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소중해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고슴이라고 그래죠. 도치가 빠졌으니까 고슴. 그 고슴 참 보기 안 좋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고슴. 자, 오랜만에 낱말 한번 찾아볼까요? 주먹. 주먹. 뭐가 떠올라요? 주먹밥 떠오르죠. 주먹. 자, 우리 한 사람은 혜진 씨는 속담을 찾고 또 관용구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몇 개만 찾아봤어요. 참 멋있죠? 주먹으로 물찢기. 헛일이란 얘기죠. 헛일. 네. 우리는 칼로 물베기 이라는 말로 주로 쓰죠. 주먹 건죽을 먹다. 북한 말이네요. 주먹으로 몹시 맞아 축 늘어져서 곤죽이 되다. 푹 고운 죽이야. 그냥 죽도 아니고 막 뜨거운 물로 계속 과가지고 거의 물이 된 거 상태를 곤죽이라. 돼지 껍데기살. 우리 주먹 안에 어른의 뼈가 206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손 하나하나가 26개씩의 뼈가 들어있으니까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이 안에. 그래서 또 뼈 안에 또 관도 있고 신경 뭐 이런 거에서 항상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이거 손 갖고 노는 걸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주먹을 머릿속으로 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금방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져질까? 펴, 줘, 하나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계속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제 너 발가락 움직여 하고 손 움직이고 이러는데 내가 손 움직일 거야 해놓고서 말은 발가락 움직여 머릿속에 명령하고 손 움직이고 이것도 되네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게 머릿속에 이게 하고 이거 연결되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른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어려서 그것만 웃긴 게 아니고요. 항아리를 어느 날 쳐다보고 있는데 항아리가 이렇게 뭔 대가리 같은 거야. 짐승의 머리 같은 거야.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크레용으로 용을 그렸어요. 용을. 그리고 용을 그리니까 대가리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 용 몸을 그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큰 몸을 그려야겠다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사타구니에다가 작대기를 끼고 21가구가 있는 마지막 집까지 가는 거야. 가다가 창현이 아저씨를 만났어. 우리 아랫집 아저씨가 지게지고 산밭으로 가더라. 너 뭐하냐? 그래서 용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웃길 거 아니야. 작대기 엮이고 가면서 용 그리고 있시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제 뭘 짐을 잔뜩 치고 이제 넘어왔어요. 넘어오다가 내가 또 그러고 있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발로 이렇게 옆으로 개처럼 찍어가며 가는 거야. 너 뭐 하고 있냐? 용 비늘 입히고 있시오. 그랬더니 야 한심하게 이럴 데 없는 거지. 자기 집 아들은 멀쩡한데 윗집 애는
혼자 저러고 마을길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걔는 자동차 회사 나가는 정두고 아, 나는 작가가 되었죠. 작가. 그래서 딴짓, 엉뚱한 짓 어른들이 생각할 때 무익하고 저런 짓을 왜 해? 라고 아이들이 할 때 그냥 저는 큰 놈 되겠구나. 적어도 여기서 큰 놈은 80kg 이상은 되겠구나. 킬로그램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거 한번 찾았어요? 한번 하나씩만 발표해 봅시다. 저는 법보다 눈앞의 주먹이 무섭다. 그거는 찬찬히 사리를 따져서 해명하는 것보다 당장의 폭력에 화를 입는 것이 더 무섭다. 그래서 조금 영화 제목도 이런 거 있죠. 부르르 화났을 때 표현한 거. 주먹이 온다. 온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먼저다, 가깝다 이런 말들을 쓰죠. 현수 씨? 저는 주먹 큰 놈이 어른이다. 그리고 힘센 자가 제 윗자리를 차지한다는 말이다. 참좀 정글의 냄새가 납니다. 피 냄새가 나는 말이에요. 대화 중에 주먹으로 바닥 탁탁 치고 손가락질로 앞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 번 만나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피가. 그리고 술 먹다 술버릇 중에 병 깨는 아이, 탁자 뒤집는 아이 이런 거 있죠. 결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폭력성은 안 바뀌어요. 도박하고 똑같아. 세 개가 안 바뀌죠. 윈드, 바람, 도박, 폭력. 일종의 그것은 사실은 법으로 다스릴 바는 아니고 그것은 질병입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잘 고쳐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 남 탓이나 상대방 탓을 합니다.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내가 때리는 거야. 세상에 맞을 짓은 없고 그 판단을 본인이 해서 폭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 있죠. 네. 실제로 손가락질하면 떨어집니다. 계속 손가락질하면 그 감이 떨어진다고. 그런 실험하죠. 꽃 두 개 해놓고 하나는 계속 욕하고 하나는 계속 칭찬하잖아요. 근데 욕하는 애는 금방 나중에 실려버리고 그래요. 하여튼 주먹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좀 폭력이 좀 많은데 그래도 좋은 거 있잖아요. 주먹밥. 주먹밥은 맛있어. 주먹밥 먹는 현장은 언제나 차려 먹을 수 없는 그런 야전이기 때문에 주먹밥 자체가 맛있죠. 소금만 넣고 요즘에 또 김가루 넣어서 또 주먹밥, 참기름, 참치도 넣고. 옛날에 그 마요네즈 마요네즈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김가루를 해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엄마들이 급할 때 이렇게 도시락에다 해서 주면 그거 되게 뭐 얻어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거기다가 양배추를 송송송 아주 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막 아삭아삭거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먹밥을 먹을 정도로 궁색한 상황은 아니죠. 저녁에 오늘 맛있는 거 먹겠어요. 꼬불꼬불한 거 먹고 싶어요. 칭찬은? 돼지 창자도 나 꺼낸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춤을 춘다. 아, 왜 그래? 지난번에 그 얘기했더니 칭찬은 돼지도 돼지 창자는- 순대를 꺼낸다. 순대 드세요. 자, 너무 좀 수업 시간에 좀 웃겨서 죄송합니다. 자, 닮은 꼴. 별은 뿔로 치받으며 싸운다. 뿔이 자꾸만 반짝인다. 염소도 뿔을 치받으며 자란다. 눈망울과 머릿속에 별이 뜬다. 짐승의 눈은 작은 우주 같다. 성날수록 은하가 타오른다. 내 가슴속 불길도 이글이글 타오르는 뿔이다. 땅속
불가마다. 마그마를 불가마, 땅속 불가마라고 합니다. 풀뿌리, 나무 뿌리도 뿌리다. 구름 가장자리에 별꽃이 피어있다. 성가를 사랑해라. 뿔날 때마다 별이 뜬다. 우주와 닮은 꼴로 넓어진다. 자, 별꼴이야 자신의 별난 가시를 사랑해라. 야, 저 성깔, 저놈 성깔 있네? 있죠? 네. 또 자기만의 독특한 성깔이 있어요. 이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에서 이 성깔을 존중해줘야 돼. 그것들이 방향을 잘 잡으면 정말 성깔이 있는 놈이 공부도 성깔 있게 하고 창의적인, 왜냐면 이거는 집중력과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성취하지 못했을 때 제 성을 자기가 못 이겨. 그러니까 욕심이면서 하나의 성깔, 자기 안에 성깔을 부리는 거죠. 자기한테. 게으른 나한테 요것밖에 못하는 못 미치는 나한테 성깔을 부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방향을 잘 잡아주면 진화, 진보적으로 좋은 쪽으로 나가죠. 그리고 이 딴 있잖아요. 딴짓, 딴눈, 딴생각, 딴짓. 남들이 다 하는 짓만 따라하는 거예요. 복사해서. 이거 하지 말고 나만의 독특한 자기만의 창의적인 서울로 가는 방법.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는 방법이거든요. 방법이 수도 없이 있단 말이에요. 모방. 방법이 하나도 없이. 그렇지만 이렇게 그게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부터 같은 길로 집에 가지 말고 열흘 동안 다른 길로 가봐. 돌아서 가봐. 오늘은 어떤 새로운 길로 왔어? 그래서 무엇을 봤어? 저 새로운 길로 출퇴근 또는 등하교하기.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 본 사람, 새로 본 골목을 기록하기, 그림 그리기. 이런 걸 훈련한단 말이죠. 우리가 매일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고개를 숙여서 사타구니 밑으로 세상을 보면 그렇게 신비롭잖아. 철봉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세상을 보면 막 그리고 몸을 슬쩍슬쩍 흔들면 세상이 막 춤을 추는 걸 느껴지잖아. 나무가 막 거꾸로 있는 거 보게 돼. 우리가 왜 물속에 비친 나무 흔들리는 거 보잖아요. 이온슬이 반짝반짝하는 그 나무를 사진 찍기도 좋아하고 모네의 그림처럼 그렇게 딴짓. 그 다음에 남들이 보는 눈, 보는 각도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보는 딴눈. 딴눈. 그 다음에 딴 생각. 머릿속에 생각. 근데 요건 조금 아니에요. 나 딴 살림 차렸어. 오늘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아까 바람둥이처럼. 어제까지는 빵 생각만 했는데 오늘은 삼각김밥에 꽂혔어. 이 생각의 딴 살림은 괜찮을 텐데. 그래서 이걸 딴딴딴이라고 그러네. 딴딴딴. 딴짓, 딴눈, 딴생각. 이것이 새로운 창의적인 문화를 우리가 한문으로는 창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되는 기저, 기본, 밑바탕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도 모난 놈의 모를 정으로 깨서 평준화시키고 모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개별적으로 독립시키고 그걸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공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것은 시험에서 줄 세워가지고 막 똑같은 답을 외우고 이러니까 창의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딴짓, 딴 생각, 딴 하는 애들 중에 네일 아트 하는 애들, 문신 뭐 이런 거 뭐라고 그러죠? 타투? 이런 거 하는 친구들 아주 기발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술을 창조하죠. 그 저기 뭐 강남스타일 싸이 같은 애 있잖아요. 또 박진영들 뭐 이런 애들 보면 저들이 만약 학교 공부로 수미양가 했으면은 그냥 루저
그냥 가요. 공부도 잘했지만 거기로만 계속 갔으면 이렇게 어떤 틀에 박힌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만 우리 4천만 명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소는 키우겠죠. 하지만 뿔소는 못 키우거나 야생소는 못 키우잖아. 아주 순종적인 사람들만 만들어내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로봇가 대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나게 살아야 돼. 나에게 쓰는 편지, 모나게 살자. 샘이 솟는 곳, 차고 맑은 모래처럼 모서리마다 빛나는 작은 칼날, 찬물로 세수하며 설이 매운 새벽, 샘이 솟는 곳, 차고 맑은 모래처럼. 한때는 이 샘이 솟는 곳, 차고 맑은 모래처럼이라는 것을 조각을 해서 음각을 해서 도장으로 썼어요. 제가 새겨서. 왜냐면 우리 동네는 커다란 새가 사는 곳이라고 하여서 새는 사이라고 그래요. 네? 사이가 축약이 돼서 새가 된단 말이죠. 사이. 그런데 크다는 우리 순우리말로 황이라고 그러죠. 황새. 황소 할 때 황자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한이라고 그랬죠. 한. 아래아 들어가는 한. 히읗에 아래아 니은 한. 그걸 황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황소는 누런 소가 아니에요. 커다란 소시예요. 커다란 밭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밭. 커다란 내는 한내. 대천 큰 대자에 내천자 쓰잖아요. 한내 중학교, 한내 여중 이러죠. 대전은 뭐라고 그래요? 한밭대학교. 한밭 큰 대자. 이게 한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새 되겠죠? 한새. 새는 사이야. 그래서 우리 동네 이름이 한사. 커다란 새가 저벅저벅 내려앉는 골짜기 울. 그래서 한사울이야. 한사울. 그리고 황새울이라고도 부르고 한사울이라고도 불러요. 뒤에 큰 소나무가 막 많았어요. 대숲이 있고. 그러니까 그 소나무 위에 이렇게 하얀 새들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렸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행정 개편이 되면서 한자로 이름이 바뀌었어. 찰 한자, 모래사 한자. 찬모래. 한사의 본래 뜻은 커다란 새인데 한자로 찰한 모래사가 됐어. 변함이 없어. 이죠. 큰데 곱부리형 대령리 한사야. 지금 또 바뀌었죠. 충절로로 바뀌었어요. 충절로로 바뀌었는데 전통적인 이름이 그 바람에 이제 사라졌지만 제가 한사를 우리 동네 이름이니까 나의 다른 속뜻은 새지만 이 차가운 모래 이거를 제가 시적으로 바꾼 겁니다. 모래가 도대체 어디가 가장 차가운가? 그것은 샘이 퐁퐁퐁 솟는 곳. 이게 모래가 도랑을 타고 이렇게 가서 햇빛을 받으면 이제 뜨뜻해지죠. 근데 샘이 이렇게 퐁퐁퐁 솟는데 옆에 보면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를 집어오고 나중에 걔들은 날카로워. 구르지를 안 해서 달지를 않았어. 그래서 가장 날카로워. 뭐가 나 있어. 그러면 작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샘이 솟는 곳이지. 차고 맑은 모래, 그 모래, 차고 맑은 모래가 곧 언어지. 정신이지.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제목이 시를 쓰는 나에게 쓰는 편지야. 그리고 한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배경이 돼 있어. 모나게 살자. 샘이 솟는 곳, 차고 맑은 모래처럼. 모서리마다 그 모서리, 모래의 모서리마다 아주 빛나는 작은 칼날로 내가 세상에 도려낼 것 또는 무찌를 것들 그렇다고 막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지만 그러한 저항정신, 차가운 날카로움, 그 예지력이 빛나는 마음 자세를 잊지 말자. 그리고 새벽에 아주 차가운 그 물로 얼굴을 탁 닦으면서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서리가 매운 새벽, 서리 매운 새벽.
야, 이때 김이 싹 오르죠. 우물에서 그때 그 샘이 솟는 곳, 그 차고 맑은 모래처럼 정신을 가다듬고 한번 나를 지탱해 보자. 시스는 나에게 보내는 나에게 쓰는 편지예요. 근데 이 시 말고 또 이런 시가 있어요. 다시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다시 나에게 쓰는 편지. 나에게 쓰는 편지. 그러니까 운동주로 따진다면 자화상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이게. 더운 술 생략하고 도깨비관을 아까 봤죠? 네. 저는 생략을 2개를. 세상에서 가장 그리기 쉬운 게 뭐라고요? 여기 답이 있는데 도깨비. 도깨비를 그리기가 왜 쉬워요? 아무렇게나 그려도 또 도깨비야. 도깨비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도깨비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려도 도깨비야. 점 하나 딱 찍어놓고 도깨비야. 이게 뭔 도깨비야? 그렇죠. 500m 달아난 도깨비예요. 500m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 도깨비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쫙 벌려봐. 도깨비는 그렇게 한다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도깨비가 세상에서 가장 그리기 쉽다. 그 이유는 그렇다. 얘기를 예전에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도깨비도 참 단어를 찾아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도깨비가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 속에서의 또 어린아이들이 공포가 많잖아요. 네. 보지 않은 것, 아직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그 공포와 두려움을 우스꽝스러운 해학적인 호랑이와 여우와 이런 도깨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간접 체험하고 또 그 무서움을 훈련하고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는 지혜도 좀 배우고 이런 우화 속에 옛날 이야기 속에 많이 등장하는 그렇죠. 공동묘지에는 시신의 이 어떤 썩은 시신의 뼈다귀 일부에서 인이 나오죠. 인. 우리가 뭐 아연, 구리, 납 이럴 때 인이 나온단 말이죠. 그 인은 반짝거려요. 반짝거려. 그러니까 밤 되면 공동묘지에 반짝반짝거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누가 또 제사를 지내고 그릇을 다 안 가져가고 예전에 사기 그릇 있잖아요. 사기. 그게 또 깨져가지고 인하고 이렇게 오면은 또 막 그 빛이 여러 각도로 반사된단 말이죠. 풀잎에 또 이슬까지 있으면 또 거기서 빛이 또 나고 그리고 무서우니까 눈을 감았다 뜨면 내가 움직인 걸 생각하지 않고 걔가 움직인 거로 느껴지는 거야. 아우 무서워. 또 볼 때마다 막 희미하게 보고 이렇게 보고 막 돌려보고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지. 근데 그것도 또 나무 뒤에서 봐요.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또 흔들리면서 또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기를 하는 거지. 여보게 저기 도깨비가 저렇게 나타나는데 누가 용기가 우리가 가장 많은가? 가위바위보해서 저기 갔다 오는 여인이 우리 저 안방마님의 첫째 딸하고 결혼하는 것을 준다고도 하는데 지들 머슴끼리 하는 게야. 넘보지 않기로. 한 놈이 갔는데 잘 용기 있는 놈이 갔어. 그래서 저 반짝거리는 데다가 작대기를 딱 꽂고 내려오면 다음날 그 작대기가 거기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야. 이 소리만 해가 뜰 때까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나머지가 이제 아침에 가지. 밤에 무서워서 못 가고. 딱 가보니까 이놈이 눈 감고 이걸 와. 이걸 와. 지 바지에다가 말뚝 박은 거야. 바지가랑이에다가. 그래서 돌아서서 올라오면 잡아다니고 돌아서서 올라오면 잡아다니니까 이건 와. 걔도 안 죽일래. 했다는 옛날 이야기. 그 이야기 정말 재밌게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요 아이들 앉혀놓고 하잖아요. 거의 통합니다. 막 정말 귀신이에요? 아침에 정말 가지 마세요. 아니야. 옛날 그 자기 바지에다가 탁 꽂고
에이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자기들끼리 막 이걸 와 이러면서 따라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밤에는 아마 다 오줌 싸겠지. 생각나. 그렇게 생각 어려운 무서운 얘기 하면은 생각 조금씩 하면서 마음의 근육이 공포에 두려움에 그 자기가 방어하고 대결하는 마음의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면서 눈 감고 막 안 들어 하면서 비만 오고 바람만 불면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그랬지. 3학년 때까지 4학년 때까지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그래. 5학년부터는 첫사랑 얘기 해주세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돼요. 공동묘지에서의 첫사랑. 진짜. 도깨비 엉망이도 그래 있습니다. 도들별. 이 아침에 참이 아침에가 솟을 때 할머니는 그 도들볕이 아까워. 도들볕. 해가 돋을 때 이렇게 그 첫 햇살. 첫 햇살. 우리 할머니가 그거 있잖아요. 아이들 운동하는 담장 옆에 말려야지. 예? 우리 집에 막 도착하는 첫 햇살로 말려야지. 그 첫 햇살 밑줄 딱 치고 관계되는 우리말을 고르시오. 도들별. 이게 답입니다. 근데 아침에 막 눈 감고 이렇게 보면 할머니가 바지를 쓱 벗기고 꼬투를 잡고 오줌을 해를 있는 쪽에다 대고서 오줌을 이렇게 눈부시고 해야 그러면 막 오줌이 칼칼칼 잘 나고 그렇게 오줌을 잘 넣던데 다음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걸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속담을 제가 쭉 이제 중에서 이렇게 참 재미있는 거지. 참 손이 거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손만 가면 농작물이 막 무럭무럭 자라고 깨가 막 쏟아지고 돈이 붙어. 근데 음식을 그 사람이 뭐 무조건 똑같이 넣는데 맛있어. 손끝이 걸음이다. 참 손이 지나간 자리에는 모든 농작물이 잘 자라서 남이 장가 간다고 하니 걸음통 지고 나선다. 참 상황이 안 맞죠. 야 동생 죽으면 걸음이라. 뭔 말이래?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형제자매들이 안 될 것 같은데 일찍 겪고 나면 애들이 다른 집 아이들보다 더 훨씬 잘 되고 장성하는 이유가 그 아이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그 고통을 한테 지지 않으려고 더 단단해지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이고 때 좀 봐 이거 모짜리 걸어먹었다. 그때만 벗겨도 모짜리 논 한 20평 정도는 아주 벼가 무럭무럭 자라는 이 어린 벼를 모라고 그러잖아요. 모. 그래서 모를 내는 거예요. 모내기. 그래 어린 벼에 벽시에서 막 싹 난 거를 모라고 그러는데 그걸 심은 걸 모판이라고 해요. 모판, 모내기. 이게 모짜리입니다. 이게 모짜리. 산소가 아니고 어린 모를 키우는 정말 벼에서 나온 그 벼잎 정말 색깔 좋죠. 이쁘게 거기도 또 봄바람 부르면 또 이파리가 싹싹싹싹 하면서 소리 내는 거 거기만 물을 제일 먼저 담아놓기 때문에 개구리가 거기부터 나와요. 경치분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 갈았어. 물이 아직 없어. 가물을 때 거기만 물이 있어. 그럼 거기가 개구리가 맹꽁이고 그러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개구리를 잡으려고 거기를 가면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이 따뜻해. 거기다 발 넣고 그걸 쳐다보는 거야. 어린 내가 6살 5살 내가 그 모짜리에서 그 모가 이렇게 바짝바짝바짝 초록색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 저는 그런 거 구경하는 걸 좋아했어요. 이게 논이 이렇게 벼이삭이 이렇게 있잖아 지금처럼. 그럼 논두렁이 요만한 논두렁에 좁아져. 그러면 요소비료포대를 거기다 깔고 거기를 이렇게 누우면 벼이삭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구멍 끝에 논두렁 끝에 그 터널이 생기잖아.
그리고 위에 보면 하늘이 이렇게 베이사고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거기 누워서 막 간지러 죽겠지. 이렇게 베이삭이 막 이렇게 껄끄럽고 이파리도 그리고 개미 막 거미 막 이런 것들 얼마나 더럽고 막 몸이 그래. 근데 그거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기하네. 그런 거잖아. 아니 내가 용 비늘 입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장독에다가 용 대가리를 그린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너 뭐하냐 용빈을 입힌다고. 그런 용 거- 그리는데요? 아니 네.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신발로 뭐 찍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용빈을 신발로 찍어서 근데 만들겠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짓을 하지.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때 엄마나 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한 번도 꾸지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정무 시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짓을 분명히 했는데 기억 속에서 좀 잘 안 기억나는 수가 있어요. 기억을 조금씩 더듬다 보면 아 나도 이런 엉뚱한 짓을 했지. 창호지 저 한 칸만 탈까 다 탈까 그래가지고 내가 불 지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집 다 탈 뻔했어 그때. 저 구멍이 났는데 저기다 불을 지르면 저 칸만 한 칸 탈까 다 탈까. 옆에 문풍지에 붙어가지고 천정까지 금방 올라가더라고. 저도 그런 적 있어. 자, 하여튼 오늘은 걸음으로 끝났는데 마지막 시 하나 그러고 감상하면서 끝내죠. 네. 그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누구겠어요? 혜진이 네, 조들별 조들볕 벼십니다. 볕 아침에나 섰을 때 할머니는 그 조들볕이 아까워 내 바지를 벗기고 오줌을 뉘었지. 오줌 주머니에 조들볕을 담아 주셨지. 햇살 걸음이 최고라고 웃으셨지. 지금도 조들볕을 만나면 으스스 걸음 주머니가 풀리지. 할머니 생각이 돋아나지. 걸음 주머니. 오줌보입니다. 걸음 주머니. 네. 오줌보, 똥보. 이게 이제 똥주머니, 오줌 주머니, 걸음 주머니예요. 걸음 중에서는 햇살 걸음이 최고죠. 햇살이 없으면 어떻게 농작물이 자라겠어요. 근데 참 그 아침 햇살 우리 초롱산 위에서부터 뜨기 시작했거든요. 산 이름이 원래 초롱산이에요. 네, 초록. 초록. 그 본래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다락산. 그 동네에서는 제일 높거든요. 280m밖에 안 되지만 다락산. 다락처럼 높다. 근데 이렇게 초롱불 뾰족해요. 이뻐요. 이쁜 이름이. 초롱산. 네. 산 이름 이쁘죠? 네. 그렇게 이쁜 우리말이 좋지. 아무리 용, 봉황 다 들어간다 하여도 나는 용봉산 이름보다 초롱산 이름이 좋아요. 너무 인간. 우리 집 뒤 산은 퇴매산이에요. 해면산. 퇴는 흙이고요. 매는 매 산이잖아요. 흙성이 있었어요. 흙으로 된 성. 토성이 있었어요. 토성. 아 진짜. 여기는 석성이 있기 네, 때문에 석탄. 석당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는 토성이 있기 때문에 태매산. 근데 하나 잘 모르는 건 있어요. 그 초롱산 옆에 얼폭산이 있어요. 얼폭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산은 모두 다 바위가 이렇게 있대. 큰 바위가. 바위가 쌓여 있는 걸 너덜렁이라고 하는데 이걸 표준어로 너덜렁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 얼폭산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광시 가다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산이 하나 있어요. 초롱산 옆에 다락산, 얼폭산, 초롱산, 얼폭산인데 얼폭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얼폭산이야. 그 사람 정말 좀 무서웠어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 다리가 이렇게 끼고 그러면은 그 어원을 모르겠네. 예전에 찾아볼 때는 못 찾아봤어요. 얼퍽산인데 얼먹은 바위가 있어서 퍽퍽 가라앉나? 이상 딴 생각은 오늘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깊고 넓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